오늘 강의할 내용이 시스코 카탈리스트 6000 시리즈 스위치에 대한 하드웨어 오버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혹시 그 시스코의 BCMSN이라는 과목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스위치 전문 코스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상이 되는 장비고, 근데 왜 굳이 하드웨어적인 걸 해야 되느냐, 그걸 먼저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시스코의 가장 낮은 레벨의 그 라우터들 있잖아요. 뭐 2950이나 요즘에는 뭐 3745 뭐 그 정도 밑에 있는 것들, 얘네들은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 라우터 또는 소프트웨어 스위치 이런 거 얘기해요. 뭐 2950, 3750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위치들,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거의 모든 일을 그 메인 CPU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어서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일단 퍼포먼스 좀 느려요. 그렇지만 장점이 뭐냐면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그 장비들의 기능을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일들을 거의 CPU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기반 장비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CPU 말고 그 9카드나 아니면 CPU가 많이 해야 되는 작업들을 전용 ASIC이라고 해가지고 전용 칩으로 짜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칩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그동안 CPU가 그냥 운영체제 올려서 소프트웨어를 하던 모든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퍼포먼스는 좋은 대신 이제 기능들이 굉장히 좀 작아져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예전에 소프트웨어 라우터를 배울 때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이 일부 하드웨어 장비들한테는 없어요. 그 대신 이제 퍼포먼스는 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상위 레벨 장비로 갈수록 시스코의 뭐 6000 시리즈나 아니면 ASR, GSR, CRS 이런 상위 레벨 장비로 갈수록 하드웨어 플랫폼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고 그 다음에 한계는 뭔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갖다 가리키는 건데, 가리키기 시작할 만한 놈이 이 놈입니다. 시스코 6000 시리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드웨어를 가리키니까 여러분들 하드웨어 공부를 이상하지만 하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소프트웨어만 이런 건 아니니까. 처음에 우리가 네트워크 공부할 때 뭐 라우터나 스위치도 그냥 거기 운영체제 있고 그냥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네. 뭐 PC나 아니면 유닉스하고 뭐 다른 게 있을까 했더니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하이 레벨 장비는 가능하지만 상위 레벨은 안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관련된 걸 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카탈리스트 6509 시리즈를 오늘 할 건데, 7609나 이런 걸 할 건데, 얘가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좀 진화를 해왔는지 그걸 한번 쭉 이제 훑어보려고 그래요. 저희는 뭐 네트워크 시작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알지만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자, 요즘에는 이더넷 스위치가 핫한 대세죠. 예전에 뭐 토크닝 스위치, ATM 스위치 있으면 다 없어지고 이더넷 스위치밖에 없어요. 결국 스위치하고 라우터만 남을 건데 요즘은 그 경계도 좀 모호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분산된 아키텍처 속안에는 대부분 이런 두 가지 구조로 가거든. 세 가지 정도의 구조로 가는데, 일단 L2 억세스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VLAN을 쪼개고 그 VLAN 멤버십들을 갖고 있는 놈이고, 얘네들을 갖다 어그레이션을 해서 L2 스위치, 코어 스위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VLAN이 많게 되면 우리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의 VLAN에 거의 호스트를 한 256대 이상은 못 둬요. 그 이상이 되면 VLAN을 쪼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문제가 그 VLAN과 VLAN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시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인터 VLAN 라우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인터 VLAN 라우팅은 원래는 누가 하는 거냐면 라우터가 하는 겁니다. 라우터가. 근데 하도 이걸 많이 하니까 스위치 내에다가 그 인터 VLAN 라우팅 하는 기능을 요즘 넣어버렸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L3 스위치라고 그래요. 원래 이더넷 스위치는 그러다 보니까 인터 VLAN 라우팅하기 위해서 L3 스위치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스위치 중에서 어떤 서버 로드 밸런싱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L4 스위치라는 것도 나왔고, 요즘엔 뭐 L7 스위치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스위치라는 용어 자체는 L2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ATM 스위치나 프레임 릴레이 스위치나 이런 데서는 절대 L3 ATM 스위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 해서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파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막 여러분 헷갈리는 거죠. 원래 스위치는 반드시 뭐냐면 L2에서 동작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L2 억세스 스위치나 L2 코어 스위치에는 스위칭 프로세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칭 프로세서라는 건 L2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을 수행하는, 그 L2와 관련된 잡들이 뭡니까 여러분? 뭐 어드레스 러닝하는 거라든지 스파닝 트리 돌린다든지 VTP, 트렁크, 채널 이런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거는 스위칭 프로세서가예요. 그러니까 스위치의 CPU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브이랜 라우팅 부분은 라우터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줄여서 라우팅 프로세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도식화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다 보면 이제 스위치 숫자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큰 건물 같은 데는 아예 이런 거를 하나의 샤시에다 이렇게 집어넣자. 하나의 박스 샤시, 이런 걸 박스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경우는 하나의 샤시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일단 스페이스도 적고, 중앙에서 중앙 배선을 전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샤시 형태로 된 큰 박스가 아니라 샤시 형태로 된 장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과정에서 여러분 잠깐 봐야 될 게 뭐냐면 L2 스태킹 스위칭이에요. 그래서 이런 억세스 레이어 스위치들은 사실 우리가 스위치라고 부르지만 사실 내부는 허브하고 똑같습니다. 내부에 우리가 엄격하게 스위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부 포트와 포트를 연결하거나 내부의 모듈과 모듈을 연결을 할 때 스위치 패브릭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저성능 스위치들은 스위치 패브릭을 쓰면 돈이 비싸니까 내부에 버스가 있어요. 그냥 버스가. 속도가 좀 빠른 버스일 뿐이죠, 그게. 그러니까 말로는 스위치라고 해놨는데 뭐 스위치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스파닝 트리도 돌고 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기능이 되면 스위치라고 부르는 건데 내부는 전부 다 버스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허브하고 거의 사실 비슷해요. 어드레스 러닝, 필터링 이런 거, 포워딩 이런 기능이 없으면 허브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스태킹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개를 묶었는데 중앙에 있는 어떤 스위치하고 링크별로 이렇게 연결하면 그 백본 트렁크 링크가 대부분 뭐 높아봐야 10기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위에 그림으로 보면 5대가 있는데 이 5대가 만약 백본 스위치와 연결이 한꺼번에 되면 선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스위치와 스위치의 내부 백본을 스태킹 케이블이라고, 스태킹 케이블이라는 걸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줘. 이게 원형 루프 형태로.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위에 그림 같은 경우 한 5대 있으면 그중 1대나 2대만 백본 스위치에 연결하면 나머지 거는 백본 트렁크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 그 층에 나가 있는, 층에 만약에 포트수가 많이 필요할 경우 스태킹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죠. 하나의 스위치가 만약에 백본 스위치에 연결하면 10기가 트렁크를 갖고 있는데 2개 정도 용도가 나오면,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20기가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스태킹하면 내부 속도가 한 64기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놈이 20기가 2개 연결하고 밑에 있는 놈이 20기가 2개가 만약에 백폰 트렁크로 가면 한 40기가도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부 버스를 서로 연결하는 걸 갖다가 스태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억세스 레이어 스위치를 확장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박스 스위치 말고 이제 이런 그 샤시 스위치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볼만한 스위치가 시스코 카탈리스트 4500 스위치예요. 참고로 이 카탈리스트 계열은 이제 초기에 시스코가 이름 붙였던 거고, 요즘에는 이제 계속 카탈리스트가 6509 이상으로 해갖고 요즘 6800 시리즈인가 뭐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최근에 샤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넥세스라고 하는 스위치는 전혀 다른, 설계 자체가 내부 설계가 전혀 틀립니다. 걔는 원래 데이터 센터에